한미일 정상회의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의를 정례화하는 데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힐스에서 현직 판사가 아내를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토렌스에서 차량 노숙자가 시비 끝에 아시안 남성을 향해 차를 몰고 돌진하는 아찔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트위치의 유명 스트리머가 뉴욕에서 게임 콘솔 300개를 무료로 나눠주겠다고 밝히자 수천 명이 몰려들어 도심 한복판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뉴욕 퀸즈에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가 탈선해 1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수준은 세 나라가 조율 중입니다. 신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는 세 나라 정상이 국제 행사 계기가 아닌 별도 회담으로 모이는 첫 자리입니다. 3국 협력 방향을 확인하는 걸 넘어 협력의 차원을 높이는 자리가 될 거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일 세 나라의 안보 협력이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제는 안보 협력 강화, 또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의 연내 이행 등입니다. 군사훈련 정례화와 사이버 안보 협력 제도화 등도 거론됩니다. 핵심 자원 공급망과 반도체 등의 첨단 기술 협력도 강화해 위협에 공동 대응하자는 논의도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이런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 가능성을 대통령실이 언급했습니다. 회담의 정례화 문제는 지금 공감대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들 간의 협의의 결과에 따라서 미국 측도 이번 회의는 역사적 만남이라며 회의가 해마다 열리는 거로 합의될 거라고 했습니다. 정기적 합동 군사훈련과 정보 공유에 정상 간 정례회동은 인도태평양 지역 별도 안보협의체 등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국 정상의 공동 발표에 협력 목표와 수준이 어떻게 담길지, 또 타이완 문제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사안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등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3국 정상 간 한라인 설치나 또 한일이 공격받을 경우 상대국과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은 정상 발표문에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어제와 오늘 한국에서는 흉기 난동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 외신들은 한국의 묻지마 범죄 사건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행인을 상대로 이유 없이 칼부림을 하는 이른바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신들은 앞다퉈 한국의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오늘 한국 경찰 이틀 만에 두 번째 흉기 공격 용의자 추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최근 이틀간 한국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어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AK 백화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14명이 다쳤고 같은 날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흉기로 공격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살인 예비 및 살인 미수 혐의로 백화점 내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22세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는 목요일 오후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 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러 14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8명은 중상으로 2명은 뇌사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흉기 난동 직전 모닝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 2층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았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며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차량 돌진으로 5명이 부상한 가운데 4명은 중상이고 부상자 중 60대와 20대 여성 등 2명은 중태로 뇌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서울 신림에서 칼부림이 발생한 지 약 2주 만에 분당 칼부림이 발생했다며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폭력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NN 역시 한국의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을 비중 있게 전하며 강력 범죄가 적은 한국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사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역시 신림역 흉기 난동으로 한국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의문이 제기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전국이 충격에 휩싸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자 경찰이 처음으로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했습니다. 특별 치안 활동이란 통상적인 일상 치안 활동으로는 치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경찰청장 재량으로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도록 하는 조치로 첫 발령 사례입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순찰 활동의 경력을 우선 배치해 인파가 밀집하는 광장이나 지하철역, 백화점 등을 중점으로 전국에 247개 장소를 선정해 경찰관 12,000여 명을 배치해 순찰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현직 형사법 판사가 자택에서 아내를 총격 살해한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경찰국은 어제 오후 8시쯤 애너하임힐스에 자리한 한 주택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주택에서는 올해 55살의 여성 셰릴 퍼거슨이 발견됐는데 그녀는 한 발 이상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총격 현장에 있던 올해 72살의 남편 제프리 퍼거슨을 아내 살해 혐의로 체포한 뒤 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퍼거슨은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 법원에서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 판사로 확인됐습니다. 아직까지 용의자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빌딩 주차장에서 차를 탄 노숙자가 자신과 시비가 붙은 아시안 남성을 그대로 들이받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한 오피스 빌딩 주차장. 덩치가 큰 남성과 아시안 남성 사이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잠시 후 덩치 큰 남성이 차를 몰고 오더니 아시안 남성을 향해 그대로 돌진합니다. 덤불 뒤로 넘어가 바닥에 머리를 찧은 남성은 충격에 일어나지 못했고 차에서 내린 남성은 욕설을 퍼부은 후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건물 관리인이자 회계사로 일하는 60대 아시안 남성 켄테시마 씨는 공격을 당한 직후 머리에 금이 가는 뇌진탕 증세로 중환자실로 실려갔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차로 공격한 용의자는 40대 흑인, 수염을 길렀고 차량 노숙자로 추정됩니다. 6개월 전부터 이 오피스 빌딩 주차장에서 계속 머물러 왔는데 건물 관리인인 켄 씨가 떠나라고 하자 공격적으로 돌변했습니다. I said, it's okay for you to stay here. Don't make trouble. Took a turn for worse because he started pooping on the ground, making trouble. 토렌스 경찰은 용의자가 근처에서 일하며 주차장에서 기거해 온 것으로 추정하고 인근 지역 오피스와 상가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 시민이 찍은 휴대폰 영상입니다. 건너편 보석 상점에서 후드에 복면을 뒤집어 쓴 강도 5명이 뛰쳐나옵니다. 안에 있는 보석들을 전부 쓸어 담은 듯 손에는 커다란 쓰레기 봉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석상에 들이닥치고 회색 벤츠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나기까지 시간은 1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재 영상에 포착된 모습이나 범행 수법으로 밀어볼 때 이들 5인조 강도들이 최근 오렌지 카운티와 샌 버나디노 등 다른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보석상 강도 사건과 동일 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트위치의 유명 스트리머가 플레이스테이션 콘솔 300대를 무료 나눔한다고 밝히며 뉴욕 도심 한복판이 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관련 소식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로워만 650만 명인 카이세낫이 게임기를 나눠준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오늘 1시부터 뉴욕 유니언 스퀘어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2천여 명의 인파가 몰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파도처럼 밀려들었고 자동차와 지하철역 지붕 등에 올라간 사람들도 보입니다. 무질서하게 몰려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서로를 밀치면서 압사사고 우려 등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경찰은 사람들을 통제하려 해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몰려들면서 주변 도로도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혼잡이 계속되자 지하철은 유니언 스퀘어역을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몰려든 사람들 중 일부는 폭도로 변했습니다. 자동차 지붕 위로 올라가거나 발로 차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또 경찰에 뭔가를 집어던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경찰은 오후 5시쯤 경찰 인력을 충원해 사람들을 해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튜브 인플루언서들을 체포하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경찰은 사람들을 체포하고 싶지 않았지만 일부 사람들의 난동이 계속되자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명을 체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십 명을 구금했고 많은 사람들이 기소 보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오늘 도심 혼란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불안 증세를 보이는 등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국은 현재까지 부상자는 6명으로 집계됐고 2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뉴욕에서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최소 1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KBTV 강정민 기자입니다. 어제 뉴욕 퀸즈에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어제 오후 11시 20분경 자메이카역 동쪽 93에비뉴와 175스트리트 인근에서 햄스테드로 향하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가 탈선하면서 굉음과 진동으로 인해 승객들은 타박상을 입고 소리를 쳤고 열차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All of a sudden, there was a bang and a loud motion, and I was thrown from the seat to the ground, and they told us all to sit still and just wait and see what happens.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부상당한 승객들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최소 1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열차 내에는 약 100명의 승객이 탑승 중이었으며 사고 지점은 여러 노선의 선로가 얽혀있는 지점으로 시속 80마일에서 60마일로 감속되는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충격 여파로 열차 선로가 휘어지면서 오늘 출퇴근 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동쪽 방면 힐사이드, 홀리스, 그리고 퀸즈 빌리지를 우회하며 승객들의 불편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MTA와 연방철도청은 이번 탈선 사고의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4살 난 아들의 방을 불법 마약 창고로 활용해온 부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셰리프국은 4살짜리 아들의 방에서 불법 마약을 판매해온 40대 부부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올해 40살의 패트릭 갈렙 오웬스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그의 차량 안에서 다량의 대마와 약물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의 집에서도 상당한 양의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자택에서 대마 제품은 물론 환각버섯과 코카인, 메삼페타민 등 43만 달러치의 불법 마약과 마약 자금으로 추정되는 8만 8천여 달러가 압수됐다고 전했습니다. 불법 마약의 대부분은 4살짜리 아들의 방 옷장 속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부가 체포되면서 4살 난 아들은 아동보호국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번 주말 또다시 폭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100도를 넘는 고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말 건조하고 뜨거운 날씨가 남가주 지역에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다고 밝혔습니다. 뜨거운 무더위는 고기압이 천천히 이동하면서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두는 열돔 현상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지역에 따라 100도를 넘는 곳도 발생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일부 사막지대에는 110도를 넘는 날씨가 예상되면서 야외 활동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기상청은 폭염이 이어지면서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야외 활동을 가급적 피하고 충분한 물을 섭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야외 활동에 나설 경우 절대 홀로 떠나서는 안 되며 반드시 2인 1조로 움직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박테리아 수치가 평소보다 높기 때문에 남가주 해안가에서 수영을 하거나 서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최초의 드론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양측 모두 후방 공격의 무인기, 드론을 적극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가 해상 드론으로 러시아 함대를 격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해상 드론이 러시아 군함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지 시각 4일 흑해 노보로시스크 항의 러시아 해군 기지를 해상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함대 상륙함 한 척을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격에 사용된 해상 드론은 740km를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본토의 노보로시스크항은 러시아산 석유와 곡물 수출의 주요 항구로 이곳을 통해 반출되는 원유는 전 세계 공급량의 약 2%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을 격퇴했고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공격은 흑해 곡물협정 파기 이후 러시아가 오데사와 다뉴브강 항만에 대해 공습을 퍼붓고 있는 것에 대한 보복성 성격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곧 튀르키예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달 안에 방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Değerli arkadaşlar, henüz tarih netleşmedi. Ancak Dışişleri Bakanım, İstihbarat Başkanım hepsi görüşmeleri yapıyorlar. 러시아 측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만나 흑해 곡물협정 복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는 자국은행의 국제결제망 재접속 등 요구 사항이 이행되는 대로 협정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한국인상공사 미국 법인이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한국 전통문화와 건강식품을 널리 알리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인상공사 미국 법인은 이번 행사가 한국의 전통문화와 건강식품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기획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신개념 드링크 HSW의 홍보를 위해 동부 주요 지역에서 게릴라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 이번에는 타임스퀘어를 찾는 현지인들과 여행객을 위해 윷놀이와 딱지치기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인상공사 이응실 미국 법인장은 K문화의 인지도 확산으로 한국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면서 한국 홍삼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타임스퀘어에 빌보드를 세운 공사는 앞으로도 뉴욕 각지에서 릴레이 마케팅을 이어갈 계획이며 아마존과 코스트코 등 온오프라인 유통 경로를 확대해 주류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입니다. 아티스캐피탈 김재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3대 지수가 일제히 폭락했는데요. 이 투자자들의 매도 심리를 자극한 원인 무엇입니까? 일단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3대 지수가 나란히 떨어졌는데 그냥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제 폭락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뭐냐면은 지난주에 반등했던 거를 싹 다 없애버리고 더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지난주 반등이 데드캣 바운스로 완전히 이제 끝나버렸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루 오르고 하루 엇갈리고 오늘까지 3일 연속 떨어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한 주를 기록하면서 수요일 날 내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떨어진 폭락세가 작년 12월 달 이후니까 8개월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최악의 달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봤을 때는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고용 지표들이 이제 상당히 좀 엇갈리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구인 이직 보고서 같은 경우는 2년 2개월 최저 수준을 나타냈고 또 거기다가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번 주 이제 4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거기다 더해서 오늘 발표된 이제 비농업부분 취업자 수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좀 적게 늘어난 거죠. 이렇게 되면은 3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요일 발표를 했던 이제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는 예상치에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은 ADP 민간 고용하고 이제 비농업부분 취업자 수하고는 확연히 좀 다른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괴리감이 느껴질 정도로 다른 느낌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주 매도 심리를 자극한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국가 이제 그 신용 그 평가 업체죠. 예를 들어서 피치라고 이제 국제적인 신용 평가 업체가 12년 만에 이제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시켰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매도 심리를 자극하는 이제 발단이 된 거지만 그래서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장이 이제 14주 만에 처음으로 이제 3대 지수가 나란히 떨어졌습니다. 폭락세로 꺾였다가 어제 같은 경우로 조금 밀렸다가 오늘은 아침에는 조금 혼조세를 보이다가 중간에 랠리 모드로 또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가서 버티지 못하고 셀러프 모드로 다시 이제 반전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극된 매도 심리가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것도 있고 또 거기다 더해서 어제 실적 발표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폭등 수준으로 올랐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초대형 기술주들 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희비가 엇갈린 상태를 보이면서
장의 상태가 지금까지 그동안에 너무 급등하고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해서 정상적이고 뭐 단순한 숨고르기 아니면 프라핏 테이킹이 들어가는 식으로 분위기가 조금 맞춰가고 있는데 거기다 더해서 3일 연속 떨어졌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라는 얘기죠. 네, 한동안 계속 올랐으니까 뭐 숨고르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락장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이제 그 10년 만기 국채금리 같은 경우가 이제 9개월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9월 달 금리 동결 가능성 같은 경우는 이제 87.5%고 인상 가능성이 12.5%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올해 안에는 금리 인상이 이제 더 이상 없다, 끝났다 하는 분위기가 거의 지배적이라는 얘기죠. 거기다 더해서 이제 오늘 나온 고용 지표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 인상이 더 이상 뭐 되기가 어렵다 이런 쪽으로 이제 분위기를 맞춰가고 있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오른 것에 대한 프라이빗 테이킹이 그동안에 제대로 안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된 걸 시작으로 지금부터 이제 약간씩 이제 매도 심리가 자극되면서는 자꾸 이제 파는 사람들이 늘수록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패닉 셀링으로까지 악화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분위기는 뭐 좋다고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반등이 한 주 만에 그냥 실패한 반등으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특히 다음 주는 이제 7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 또 거기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또 1,788개 기업들의 실적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럼 이번 주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어닝 시즌 기간 동안에 이제 다음 주가 가장 이제 바쁜 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의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랩업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 발표되는 결과와 전망에 따라서 투자 심리는 또 다시 한번 요동칠 겁니다. 네, 다음 한 주도 정말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